우리 주주님께서 셀트35 200주님께서 헬스케어하고 IR 통화 내용을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유럽 4개국 지금 이거 초기 계약 현재 추가 논의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공시할 확정되고 계약 확정되고 물량 확정되고 자세한 금액은 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시할 의향이 있다. 여기 4개국뿐만 아니라 기 대표님께서도 8개국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인도나 이란 등 요즘 특히 인도가 문제가 많죠. 이 부분 등과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없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승인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계약 공시 안 되는 이유와 계약 공시 시점, 공시는 계약 확정이 돼야 가능하다. 현재 협의 중이고 곧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레키노라주 수출 공시가 지금까지 없는데 약의 효과나 당장 수출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없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기 직전에 엄청난 다구리,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지금 KBS에서 또 얼토당토하는 그런 황당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KBS 뉴스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계속 보면 치료제 관련 미국과 셀트의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생산분에 대해 각국에서 오퍼가 와도 엄청 올 텐데 수출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각국과 협의 중인 단계여서 그렇다. 수출 공시를 나라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계약 확정 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거의 다구리를 항상 맞고 있죠. 이 다구리 수출이 확정되고 공시가 뜨는 그리고 그 물량과 가격에 따라서 이 모든 노이즈는 이제 우리가 램시마 때도 그랬죠. 모든 노이즈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힘들지만 우리 힘내서 가보자고요. 그리고 뭐 선민정 연구위원 말았던 것 같은데 가격도 제대로 몰라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X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넬버. 자, 그러면 KBS 19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한번 볼게요. 국내 제약업체가 생산한 항체 치료제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항체 치료제가 기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국내에서 처음 나온 게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라고 그래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인공 항체를 만들어서 치료하는 건데 사실 허가를 받긴 받았지만 중증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였고 경증에서도 입원 일수만 조금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게 예상 수요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다른 항체를 사용한 인공항체 치료제가 GSK라고 다국적 제약사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입원과 사망 위험을 85%나 줄인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3상 임상시험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조기에 중단하고 빨리 허가를 받자라는 권고가 나온 상태고요.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700명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백신 수급도 원활치 못한 상황이니까 이 GSK의 항체 치료제도 빨리 자료를 검토를 해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나면 우리나라도 좀 승인을 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가 아니라면 그리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증에 효과가 없다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가 파손될 확률이 높겠죠. 장기를 고칠 수 있는, 복원시킬 수 있는 약은 줄기세포입니다. 그 부분 또한 아직도 과학적인 많은 발전이 필요하죠.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산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답니다.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증에서 입원 일수를 조금 줄였다. 자, 코로나19 회복기간을 3.4일을 단축했어요. 위약군에서 8.8일, 레키노라 투약군에서는 5.4일, 무려 3.4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고 또한 위험한 중등증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레키노라 투약 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무려 5일에서 6일 이상 단축됐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부담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상 수요 대비 4분의 1 밖에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쵸? 경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발
많은 사람들이 투여할 수 있게끔 제발 좀 투여 범위를 확대시켜 주세요. 내 돈 내고 우리가 확진이 되면 내 돈 내고 투여 받을 수 있게끔 제발 투여 범위를 확대시켜 주십시오. 지금 항체 치료제는 이미 10만 명분 관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료 효능 가까이를 보이는 치료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절대 릴리는 밤나니밥, 그리고 에테세밥 칵테일이고, 리제네르는 에테세밥, 그리고 카시리밥, 두 가지 항체입니다. 우리는 단일 클론 항체 레그담비밥을 원료로 한 레키노라주, 이거 하나만으로도 남아공 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변이에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치료제입니다. GSK와 비어에서 이 하모는 부분을 수입하자고요? 참, CMO 회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삼바 CMO 그런 건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치료제가, 우리 자국 주권을 갖고 있는 치료제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KBS 세계는 지금 팬데믹의 끝은 치료제가 결정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지 제 의도와는 다르게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루마니아 임상 닥터, 직접 우리가 임상을 진행했던 우리 루마니아 감염법 연구소장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던 분은 넘기셔도 돼요. 지금까지의 이 임상을 진행해 오신 이 레키노나주의 사용을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My answer would be absolutely. 제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상약제의 효과가 뛰어나고 내약성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도 너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경등도,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지 7일 이내의 환자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백한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Yeah. For instance, we had the phase 2 clinical. 네,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저희 이상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로 85세 환자였는데요.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 약제를 투여하고 나서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증상도 무증상으로 바뀌었고요. 비말 검사 결과 바이러스의 농도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일이 채 되지 않아서 증세에서 모두 회복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께서 셀트 정보 1이라고 한 우리 주주님께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중남미에 수출할 듯 하면서 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관명은 외교부, 부서명은 중미카브리과, 그래서 쭉 나왔던 부분인데, 단위 업무가 니카라가 외교, 그래서 멕시코 아래에 있는 지역 국가요. 인구수가 좀 작기는 해요.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귀주재국 한인회의 우리 기업 코로나19 치료제 공동구매 추진 관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인회의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 얼마나 될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죠. 지금 외교부랑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니카라가 한번 보고 갈까요? 인구가 670만 명이고요. 여기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데일리에서 유럽 코로나 치료제 태부족이죠.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2개 국가밖에 없으니까요. 부족할 수밖에 없죠. 레키노라주 유럽 수출 가능성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의 이거 확실한 부분이죠. 자, 시기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반드시 수출 소식이 나오면 이 모든 노이즈는 시차를 두고 다 잠잠해집니다. 왜? 그만한 효능과 파괴력이 있는 약이며 실력으로 그 부분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기다려보자고요. 예전 램심한 때도 뭐 얘네가 뭐 해외에 나가면 뭐 한국에서 승인 받았지만 팔릴 수 있겠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램시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한국 비중은 무척 작죠. 한국은 늘 상징적인 부분이죠. 셀트리온의 매출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나옵니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늘 던킨도너츠에서 공짜 커피 마셔가면서 해외로 수출할 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들었던 부분이죠. 즉 한국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의 건강에 있는 거죠. 자, 수출 소식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가 깔리면 게임 셋입니다. 그때까지 억울하지만 앞으로 쭉 가자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리 제네론 일라의 릴리, 미국 정부 공급도 힘에 붙여. 유럽 치료제 필요한데 레키노라주 외에 대안 없어. 대안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쭉 봤더니 내용물은 참 하나금융투자 요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호의적인 게 아니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참 포장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하나금융투자의 이 선 연구원조차 지금 얘도 수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지금 다구리를 집중당하고 있습니다. 이 휘둘림에 물량을 절대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있다가 차트 그림 보여드릴 건데 그 그림 보시길 바래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대세이자 그리고 전 세계에 세계적인 바이오텍으로 가고 있으며 펀더멘탈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시간을 두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에이스 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코로나 위기는 없다. 과학자들 힘합쳐 신의 치료제 개발 추진 해가지고 글로벌 연합체 출범 가시화해서 쭉 우리 다국적 빅파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자.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변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보자. 지금 명분은 좋고 의지는 좋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봤는데 이 연합체 구성을 보니까 코비드 R&D 얼라이언스는 최근 약 10억 달러를 투자자 비영리재당 정부 등으로부터 유치할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젠이 주도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사이언스,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화이자, 로슈, 사노피, 다케다, 에피 등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일부 벤처 패티로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금액이 1조 1180억 원이거든요. 사실 모든 치료제 개발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죠. 백신 하나 만드는데 2조가 들어갔어요. 2조가 넘게 들어갔다고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1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뭐 지금 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바이러스, 감기는 뭐 아데노바이러스, 지금 뭐 인플루엔자, 지금 뭐 코비드 이런 모든 바이러스에 대응하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연구 개발과 압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모든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맞서는 인류의 반격, 해서 뭐 성병부터 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금액도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충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사흘 100만 명 확진, 세계 각국 빗장 걸어닫기. 자, 인도에 여행 갔다 오거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뉴스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예전에 중국 우한 상태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막 진짜, 정말 암울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마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마비 상태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긴 변이가 3중 변이까지 지금 2중 변이에서 3중 변이까지 나오면서 정말 치료제가 다급한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하러 우리 레키노라 치료제가 하루빨리 세계로 뻗어가는 걸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10억 회 돌파했지만 세계 코로나19 1일 발생 연일 최고치. 자, 보이시죠? 그래프. 쭉 올라갔다가 한번 퍼졌다가 다시 한번 쭉 제낀 거예요. 백신이 10억 회를 돌파했는데 세계 코로나 1일 발생이 연일 최고치다. 이거 참 엇박자가 나오는 부분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백신은 항체를 형성하게 한다. 즉 코로나 감염은 선천성 면역, 코끝, 점막, 산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 항체는 후천성 면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참 쉽지가 않다. 고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늘 같이 가야 되며 이 팬데믹이 잠잠해지더라도 늘 우리 옆에 이게 구매가 아닌 이제 늘 정부에서 늘 우리 곁에서 비축으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항상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이길 수 있다. 그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우리는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늘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하신 거나 아니면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 장기로 투자해서 안 가는 종목이 어딨냐. 너무 좀 그런 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주주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주식 좀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그 답과 참고 상황으로서 이 부분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박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입니다. 철강이죠. 우리나라 중무장대 산업들의 역사를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쭉 지금 2007년도까지 그 이전에도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갔죠. 76만원 고점 찍고 2008년도부터 내리막입니다. 계속되는 내리막입니다. 이거 만약에 장기 투자했다고 하면 철강의 1등 기업이죠. 박살 났을 겁니다. 그죠? 주식시장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죠. 그 다음 현대미포조선 볼까요? 보게 되면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폭발적인 대세였죠. 근데 2008년도와 9.9년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고점을 찍고 내리막 갔다가 최근에 찔끔 올라와 있어요. 보이시죠? 큰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2021년 이전이에요. 자, 일단 다 보여드리고 제가 결론을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차트가 큰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지는지. HMM 9 현대상성이죠. 한진해운과 더불어서 한국해운업을 이끌어왔던, 자, 쭉 올라갔어. 그냥 80년대, 90년대 이런 쭉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그리고 34만 1,000원을 찍은 이후에 자, 보자고요. 2008년도 기점으로 그냥 내리막이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그쵸? 일단 다 보고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산중공업 똑같죠? 어떻게 되는 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쭉 올라가요. 2008년도 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점이에요. 아, 이게 사실 2008년도에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쭉 15만원까지 찍고 10년 이상 내리막이에요. 그죠?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현대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사죠. 자, 이미 분명히 2000년 이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쭉 성장하고 쭉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고점권을 형성해요. 2010년, 11년 차화정 랠리를 기억하시죠?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바로 우리나라에 수출 물량을 수입하게 됐죠. 그리고 그 뒤 성장이 쭉 정체가 돼요. 무려 10년 가까이. 그리고 최근에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이제 성장하는 회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점권을 한번 땅 찍고 전고점을 탈취하지 못했어요. 아직 박스권 형태로서. 물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큰 그림에서 보이시죠?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 현대모비스 똑같이 생겼죠. 소재, 부품, 장비, 완성차 업체는 늘 같이 가죠. 소부장하고 완성은 늘 같이 갑니다. 쭉 갔다가 쭉 성장, 그쵸? 2000년도부터. 자, 그리고 내리 성장 정체, 하락 추세,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현대차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우리의 대표 수출 산업 중에 하나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자, 2004년도부터 내리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죠? 자, 디스플레이의 1등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각 기업, 산업들의 1등 기업들을 보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현대건설 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내리 하락 추세. 최근에 찔끔 올라왔다. 자,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자, 그 다음 LG화학 볼까요? 얘는 석유화학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가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주목을 받았죠. 무려 이때 전고점을 찍고 10년 가까이 전고점을 탈취하는데 10년이 걸려요. 전고점 탈취하고 이제 100만원 좀 넘어간 상태죠. 그쵸? 10년 투자했다면 전고점 탈취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샀다고 하면 전고점 탈취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쵸? 이제 얘는 성장하는 회사죠. 그쵸? 그 다음 LG전자 볼게요. LG전자 성장 쭉 하다가 어떻게 되죠? 8년 9년 기점으로 쭉 하락.
다시 박스권 이제 그 근방에 놀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제가 2000년도 기점에서 거의 최근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20년의 큰 그림을요. 왜 이런 그림을 그릴까요? 그거는 한국 경제의 역사와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 큰 그림을 좀 그리면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농업, 수산업, 어업, 1차 서비스 산업으로 먹고 살다가 그리고 지금 베트남, 예전에 중국이었죠. 공장, 바로 단순하게 원자재를 받아서 1차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단순 가공업으로 변신을 하죠. 그리고 19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부터 드디어 중후장대, 거대한 자본과 장치와 인프라가 들어가는 그 산업으로 변신에 성공하며 전 세계 수출 제조업 강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도체를 제외해놓고 지금 현대차는 이제 다시 한번 성장이 끝난 거에서 성장으로 가는 부분이죠. 일부 섹터를 제외하곤 이제 성장이 멈춰가고 그 다음 산업에게 자리를 내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중후장대 지금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번 산업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과 바이오 제약 산업입니다. 그중 바이오가 중심이 되겠죠. 두 번째, 전기차, 물류, 5G, 자율주행차의 혁명이 첫 번째 인프라, 바로 2차 전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 세 번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하죠? 여기에 중심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갖는 부분이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시대의 거시적인 거대 패러다임이자 큰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냥 막을 수가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를 한번 봐보자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 산업의 1등이자 한국 역사를 이끌어왔던 장본인이죠. 그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용광로, 화로라고 하죠. 여기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여기에 우리 재무제표를 잠깐 참고하고 가자고요. 포스코의 재무제표예요. 2004년, 5년, 6년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조 9천억, 대략 19조, 20조 정도 됐어요.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에 21조, 2006년도에 20조, 결국 매출액은 20조 근방이었습니다. 순이익을 얼마나 찍었나 잠깐 보고 갈까요? 순이익 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이때 당시에 3조 8천억, 그리고 4조, 그리고 3조 2천억.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10% 이상씩은 나왔어요. 그죠? 한 20% 순이익률이죠. 포스코의 2004년도에서 6년도에는 매출액 한 20조, 그리고 순이익은 2조에서 3조 가까이 나왔다. 순이익률이 대략 한 15%에서 20% 가까이 나왔다. 자, 수익성이 짭짤했고 괜찮았죠? 포스코의 2018년도에서 2020년도로 돌아오자고요. 30조예요. 매출액 30조, 26조. 그죠? 그리고 순이익을 한번 봐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을 보면 9,600억, 1조 1천억, 1조예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아까 2004년, 5년, 6년도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그림이 이런 그림을 보이는 이유가 2004년, 5년, 6년 이때 이제 성장을 쭉 하고 제대로 성장했었죠. 이때. 그리고 쭉 하락하는 게 결국 회사의 성장과 똑같은 그림이다. 2004년, 5년, 6년 이때 벌어들이는 이익과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회사 규모와 차이가 펀더멘탈이 큰 차이가 없다. 성장이 정체가 됐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고 올까요? 2008년도에 8,000원, 9,000원 이때부터 고점 40만원 찍죠. 근데 하지만 천천히 월봉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합니다. 보이시죠? 계속 상승해요. 이때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죠.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적 성장을 했고 다시 한번 꺾였다가 다시 갑니다. 그쵸? 그러면 이 뒤에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 뒤에 그림은 자, 다시 한번 표로
제가 보고 올게요. 2021년도 셀트리온의 막대기 기울기, 막대기 그림 어디라고요? 여기 위로 갑니다. 이 막대기 길이가 1.8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요 천장 뚫고 가는 거라고요. 앞으로 계속 우상향,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 주가도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 이게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그림이다. 그 부분은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키는 장기 투자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 카카오하고 삼성 SDI하고 아까 봤던 LG화학 잠깐 보고 오면 카카오도 지금 삼성 SDI 먼저 볼까요? 삼성 SDI도 무려 한 10년 가까이 지금 박스권이었어요. 그죠? 2008년도에서 박스권. 그죠? 여기 조금 한번 또 박스권 높이 올리고 최근에서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절대 장기 투자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익 내려고. 그죠? 이제 여기 뚫고 갔다. 그 다음 카카오도 보세요. 성장하는 회사지만 얘도 10년 가까이 박스권이었어요. 보이시죠? 이 박스권 뚫고 최근에 갔다. 10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셀트리온처럼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간다. 이게 제일 좋고 안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LG화학 이 고점 뚫어내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리고 최근에 간 겁니다. 이 그림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